네, 여러분은 어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운조 커피. 커피의 진짜 커피의 진심인 우리 김운조 사장님이 매일 로스팅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따뜻한 커피 향기. 여러분도 운조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 좋은 커피, 운조 커피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테크인이 많이 올랐군요. 작년에 그게 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53,000원 갔나요? 뭐 그렇습니다. 와, 근데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 저도 그걸 예전에 거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와,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 종목이. 와. 회자가 많이 안 되면서 실적과 그리고 그게 후공정에 있는 그 테스트 업체거든요. 반도체 테스트 업체. 업체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나중에 되면서 더 많이 올랐는데요. 뭐 HBM 얘기하고 후공정 얘기하는 동안에도 테크닉은 별로 해제가 안 됐어요. 결국 이제 실적으로 간 겁니다. 테크인. 이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우리 그 윌리엄 오닐 얘기를 잠깐 또 할까요? 오닐. 예, 뭐 3년 연속 뭐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네. 뭐 3분기 또는 4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계속 그런 기업들이 IT 기업들은 보면은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한 2년 좋다가 어떤 해에는 또 적지 않았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었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지금 전 프로님 웃으신 것처럼 그때도 저도 8,000원, 9,000원, 만 원 요 사이에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참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그냥 한 2년 그냥 어디다 앱을 지워버릴까? 안 보는 게 낫나? 투자의 방법론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제일 센 종목만 쫓아다닌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 수급대에 따라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8,000원에 샀어요. 12,000원인데 무조건 팔 거 아니에요. 얘가 5만 원까지 갈 친구인데. 근데 테크닉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난 12,000원인데 뭐 겁나서 못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겁나는 게 아니죠. 수급을 보고 사는 거니까.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산 가격이 플러스 몇 프로 이것만 보거든요. 잠깐 뭐 이 얘기를 이제 서두에 꺼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까? 테크닉이라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신 거잖아요. 네. 어제 7월 1일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수급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뭐 더더욱 많이 바뀌었고 네. 우리나라는 소위 빈집을 찾아서 또는 수익률이 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대로 자금이 정말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양떼처럼 올라다니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많아요. 한꺼번에 다니는 그런 수급이 어제 좀 나타났었는데 미국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어제 보합권 시작을 했는데 장중 반등을 했어요. 다우는 뭐 강보합이었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죠. 0.8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애플이 거의 3% 가까이 올랐어요. 2.9% 애플이요?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가 6% 올라서 200달러 넘었어요. 210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이번에 불과 얼마 전 저점이 130달러였어요. 근데 200. 지금 210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200달러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6%로 올랐고요. 오르면 이유들을 대죠. 근데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2일날 내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오늘 저녁이죠. 중국의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발표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떠나서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거 보고 가야 된다. 막 이런 분석들이 또 나와요. 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또 수급이 들어오겠죠. 네네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요. 아마존이 2%는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이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1월 1일 날 첫날에 아마존이 또 2% 올랐어요. 보시면 그동안에 가요, 많이 회자가 됐던 엔비디아 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0.6% 강보합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2주 정도 된 거예요. 이 정도 이들이 좀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다른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나 다른 쪽에 관심이 좀 생기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맨날 그걸 열심히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뭔가 좀 이쪽에 막 쏠리다가 완화되는 그런 과정, 그런 느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시장에 보면. 아니 돌아가면서 다 오르잖아요, 근데 결국. 미국이요? 네. 네, 미국은 이제 돌아가면 다 올라 보면. 그러니까 탄탄하게 지수가 이제 받쳐져 있는 어이 거죠. 막 이제 뭐 애플 가고 네. 엔비디아 가고 뭐 이럴 때 아이고 메타 이제 끝났네, 아마존 끝났어, 여기는 네. 이제 안 될 거야 이제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또 보면 아마존이랑 메타 또 쭉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강하니까 그런 거고 시장이 약할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죠. 시장이 약할 때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고 네. 우리 시장은 그러면 또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 시장은 돌아가면서 상승이 아니고 가는 놈만 가고 네. 얘 가면 얘 빠지고 얘 가면 네. 얘 빠지고 이러고 있는 거고 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국채 수익률이 꽤 올랐어요.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부분도 참 이유가 테슬라 죄송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채권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시장은 좀 아침에 그래서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네. 좀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뭐 애플이 2.9%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종목이 오르는데 2% 이상씩 오르는데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른 쪽과 다른 데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종목이 시장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프로님 말씀대로 결론은 돌아가면서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23% 올라서 2,804포인트 올랐는데 제가 어제 뭐 우리 교보증권 방송을 제가 월요일 날 하는데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야 2,800포인트 안착이 이렇게 힘들어?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여기 이제 근데 사실은 2,800포인트 그 부근에서 매물이 꽤 많아요. 정고점이면서도 그리고 과거 2022년도에 있었던 그런 부분. 그 매물이 아직도 있냐라고 정프로님 지난번에 한번 물으신 적이 있는데 네. 뭐 들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자기가 수익권이 되거나 이랬으면은 매도의 욕구가 생기는 거고 또 워낙에 고생을 많이 했고 미국 시장 간 사람들은 뭐 짧게 수익률이 뭐 몇십 퍼센트 낮다고 하니까 팔고 나도 가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금투세 있지 않습니까? 네. 금투세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매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정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 그래서 계속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연기 또는 뭐 폐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또 다시 그러면 빨리 팔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게 넘어가면은 우리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네. 10월 가면은 10월부터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미래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가지고 그러면 난 내년까지 가져갈 거야. 이게 오겠습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에서 움직이는 거고 단기 거래만 있는 거고 매도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하튼 코스닥은 어제 0.8% 올랐는데 어제 우리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끝날지 또는 뭐 며칠 사이로 끝날지 아니면 이대로 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HBM 관련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네.
전력기기도 많이 빠졌고 화장품도 많이 LCM 빠졌어요. 관련해서 많이 빠졌어요? 어제 뭐 7%, 8% 전력기기도 7%, 10%씩 빠졌어요. 전력기기? 예, 어제 이들 종목이 많이 빠졌어요. 보면요. 그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 오른 종목을 제가 몇 개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6.2% 올랐습니다. 엔솔이요? 예, 삼성 SDI가 3.6%, 삼성 바이오로직스 4.4%, 셀트리온이 5.6%, 삼성 SDS가 3%, 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3%, 펩트론 18%, 오스코텍 10%, HML 7%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스닥은 0.8% 오른 겁니다. 이거 보시면 근데 여기 이 섹터가 특징이 딱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네. 2차 전지와 바이오. 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오른 겁니다.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 반등을 줬고요. 이 반등이 연속적인 반등을 주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단 7월 1일 첫날에 이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바이오 쪽에서는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는 어렵다. 그리고 네. 바이오 안 한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는요. 네. 그리고 또는 바이오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네.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페트론도 많이 올랐고 오스코텍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쪽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한미약품의 보도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GM이 좀 선방을 하면서 LG엔솔의 점유율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좀 올랐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연결해서. 2차 전지 무지하게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어제 2차 전지 내용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 및 6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오늘 제가 수출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분위기가 수출이나 뭐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선박도 그렇고요. 조선주도 그렇고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뭐 정책적 이유이든 아니면 심리적 이유이든 우리 시장에 안 좋다라고 그냥 인식을 다 하고 있는 거지.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아니 일단 무역 수지 좋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 좋죠. 그리고 올해 기업의 이익 추정치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안 된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력기기는 근데 네. 한참 더 계속 막 이거 하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치는 거 똑같은 거죠. HBM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BM 빠지면 전력기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력기기가. 거기 관련주. 아니 계속 전기 계속 모자란데. 모자라죠. 모자라죠. 예,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할 거라고 그러던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잠깐 조정 받아야 되겠나? 아니, 먼저 그부터 6번 뉴스부터 아, 6번 볼까요? 뉴스도 있습니까? 호황탐 변압기 업체들 줄줄이 증설.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되고 국내 변압기 수출액이 전년비 50% 증가. 근데 미국 대형 변압기 70%가 25년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바꿔야죠. 예, 다 바꿔야 됩니다. 응. 또 대형 공장 건설이 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 건설되고 있죠. 응. 무지막지하게 지금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5년치 수주를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더 수주가 와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고요. 초고용량 변압기가 이거 지금 3년 만에 3배가 늘었어요. 근데요. 수출액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좋은데. 근데 이 수출 증량을 보면은 요거는 한 2배 좀 넘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수출 단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PPQ가 동시에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아니 계속 더 올라야지 그럼. 너무 많이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속을 하면 이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은 다 겪죠. 주식 시장이 그런 데지 않습니까? 이격을 또 맞춰야죠. 이격도 줄여야죠. 네, 왜 이렇게 또 예민하게 그러세요? 예, 이쪽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차 전지 쪽 이게 좀 가만히 이게 하나하나 좀 천천히 설명 들어볼게요. 좀 의미가 있어요. 뜯어볼 만한 게 좀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 보고서에 내가 이걸 하나하나 타이핑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YOY로 24% 증가했어요. 그랬는데 CATL이 37.2%, 네. BRG가 17.2%, LG엔솔이 11.7%, 그다음에 그 CALB가 5.3%, SK온이 네. 4.7%. 이거 글로벌이에요, 전체가요. 당연히 중국이 어마어마하니까 CATL이 1위가 BRG 1위가 됐겠죠. 근데 그 밑에는 이 국가별로 해놨어요. 보시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24% 증가했는데 파나소닉이 1위, 26.4%, LG엔솔이 26.3%, CATL이 13.8%, SK온이 13.1%, 삼성의 SDI가 12%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파나소닉이 줄었고 LG엔솔이 늘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GM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많이 넣으면서 증가한 거잖아요. 테슬라가 좀 줄면서 파나소닉이 줄고 GM이 올라가면서 LG엔솔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에서는 CATL이 3위예요. 3위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 유럽을 볼게요.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량이 7% 줄었습니다. 유럽은 그 출하량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YOY입니다. CATL이 33% 1위예요. 2위가 LG엔솔 29.5%, 3위가 SDI, 4위 SK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은 CATL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맨날 듣는 뉴스가 여기 완전히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유럽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CATL이 아직까지 1위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GM이 좀 좋아지면서 LG엔솔이 더 올라오고 점유율이 더 올라오고 그리고 SK온이나 SDI를 보면은 미국은 SDI가 SK온 뒤에 있고요. 유럽은 SDI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SDI는 어느 쪽에 더 많이 파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게 결론적으로 이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41%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CATL이 45.5%, BID가 26.2%, CALB가 7.1%, LG엔솔이 1.8%예요. 네. 파나소닉이 0.1%입니다. 예. 이러니까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전체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의 어느 기업이 점유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어떤 대륙에 더 많이 진출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 어디에 이제 납품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 막 성장을 하면서 더 좋아지면은 유럽이 더 많이 진출한 기업들이 더 좋아지겠죠. 이게 이제 주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하고 또 미국하고 유럽하고 정서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봤을 때 이 점유율을 봤을 때 야 이게 지금 이걸 보면은 결국은 미중 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결국 이 미국에서는 LG엔솔이나 SK온이나 SDI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이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6월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YOY로는 45.2% 감소고요. MOM으로는 4.7% 증가해서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이걸 불러드렸는데 2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MOM으로는 2개월 연속 증가했어. 그러나 YOY로는 아직까지 반토막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중량으로도 그렇고 단가로도 그래요. MOM으로는 증가하고 있고 중량으로는 그러니까 이 중량이라는 건 전체 판매된 중량,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여름에 제가 매일 데일리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 여름 가을에 반도체 가격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할 때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사이클에 이게 터닝하는지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LG에너솔루션이 이 데이터가 딱 나오면서 네. LG에너솔루션이 점유율이 높아졌거든요. 음흠.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어제 6%로 오르면서 전체를 좀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막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음흠. 어떤 데이터를 보거나 뭐 루머에서 움직이는 주식도 있지만 그 데이터나 추이를 보면서 주식가들이 움직였고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 수급을 잘 보세요. 개인 76억 매도, 외국인 633억 매도, 기관 542억 매수. 현저히 줄었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단기 거래성 또는 이슈별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HBM 반도체 쪽에서도 HBM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종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어제 보시면 기관이 코스피에도 사고 코스닥도 샀죠. 네. 이 기관들의 거래가 반기가 끝나면서 새로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포트폴리오 구성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제 활발히 있었지 않았나. 많이 빠진 거 좀 사갖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자. 그런 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진행하시면서 많이 들었죠. 그런 일들이 어저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그냥 평상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 하반기에 좋다고 한 데가 반도체, 화장품, 전력기기, 조선 그 정도, 음식료 이 정도였나요?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하반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얘들은 빠져.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오르고 있어. 야,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잠깐만 이랬다가 또 얘는 빠지고 이쪽이 올라가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런 고민이 생기죠. 네, 그런 수급의 변화가 좀 생겨 있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주식 그만 해야 되겠다 나는. 왜요? 나 진짜 너무 네, 저는 그냥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주식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매일 이걸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네. 들고 계시면 돼요, 그걸. 들고 아닌 계시면 것 돼요. 같아. 네. 아닌 것 같다고요. 왜 아침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예, 이번 주에 미국은 네. 내일 반장만 열리고 목요일이 휴장이에요. 당연히 매크로 지표 별로 없을 거고요. 종목 네. 등락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의 관련주의 쏠림이 이제 수급부라고 막 주가의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까지는 설명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관심은 다른 데로 좀 완화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대체 종목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다음 주 말인가요? 미국은 은행주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 되면 실적에 따라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 시장보다는 이제 실적에 따른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무역 데이터 나와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많이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6월 무역 수지가 4년 만에 월간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수출은 5% 올랐고요. 수입은 7% 정도 줄었습니다. 7.5%에서 80억 달러 흑자가 냈고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50.9% 증가해서 134억 달러가 됐다. 이게 그냥 신문지상에 어제 계속 이게 첨 헤드라인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밋밋했고요. 자동차는 좀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좋은 걸 유지한다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자동차 쪽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미 수출은 110억 달러, 대중 수출은 107억 달러로 뭐 이게 엎치락뒤짝 하는데 다시 대미 수출이 조금 더 늘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상반기 전체는 수출은 9.1% 늘었고 수입은 6.5% 줄어해서 상반기 무역 수지가 231억 흑자를 지금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수출, 화장품도 관심 있잖아요. 화장품 수출을 보면
6.5억 달러 정도였는데 전년 동월비 2% 증가했고 전월비는 11% 감소했는데 영업일수 감안하면 한 7%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33% 기초 색조 모두 강세였는데 중국, 홍콩, 일본 뭐 전체적으로 좀 감소했어요. 6월 달에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달에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는 약간 플랫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반면에 이제 6월 반도체 수출을 보면 지금 반도체는 YOY로는 하지 않아요. 이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YOY는 엄청나게 높고요. 전분기 또는 전월 대비 좋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냐,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디램은 전월 대비 7%, 전분기 대비 17% 네. 증가했고요. SSD는 전분기 대비 39%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관련된 게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SSD에 또 뭐 지난번에 그 낸드 쪽하고 SSD 쪽에 인수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SK 하이닉스 수혜다 이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더 간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낸드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정도의 수출 데이터를 좀 내놨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수출 데이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는데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 네. 한경협 옛날에 얘기하는 정경련입니다. 이게 이름 바꾼 겁니다. 한경협으로 한경협 의뢰로 12대 수출 주력 업종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했더니 63.2%가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감소를 전망한 데는 철강과 석유 제품 이쪽 두 쪽이고 선박, 유화, 바이오헬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이렇게 다 증가를 전망을 했는데 이 기업의 설문조사는 대답을 한 거예요. 거기 담당자들이 대답을 했겠죠. 유화는 석유화학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석유 제품은 떨어지는데 석유화학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구성이 좀 다르겠죠. 구분이 제품 달라요? 구성이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안전 전문가 아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선박 보시면 100%가 나왔어요. 보시면 선박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거냐 담당자들에게 물어봤더니 100% 증가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박은. 네.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일반 기계 이런 순서로. 이거 뭐 수주 받은 게 확실하니까 뭐 이건 뭐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응답 기업 중 79%가 수출 채산성은 작년보다 좀 더 악화될 거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채산성이? 예. 왜? 인건비 올라서? 예,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출 단가가 인하고 환율로 인한 수입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갖고 와서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채산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출 채산성 역시도 좋아질 거라고 대답한 적이 어디냐? 선박,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반기에는 이쪽도 전반기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하고 AI 막 이쪽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화장품. 근데 하반기에는 이쪽을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아까 변압기 얘기는 했고요. 전력 얘기 했고요. 반도체 가격이 3분기에 평균 가격이 5에서 10%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이제 그래프가 하나 그랬어요. 이쁘게 그림을 그렸길래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자료는 트렌드포스 자료이고요. 범용 디램은 5에서 10%, HBM을 포함한 디램은 8에서 13%, 낸드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조선 얘기가 공교롭게 많이 됐는데 아까 권프로님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권프로님 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하루 동안 3조 5천억의 수주 공시가 나온 거예요.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은 UAE에서 LNG 운반선 내척 5만에서 원유 운반선 내척해서 2.1조.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 선사에서 LNG 운반선 내척 그래서 1.4조. 합쳐서 3.5조가 한꺼번에 어제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어요. 하나오션이랑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이 제일 힘들던데 아니에요? 조선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지금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가는 이들보다도 하나오션은 물론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들보다 HD 현대가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더 이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들은 네, 좀 안 좋았다가 올라온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3달 만에 가격이 2배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라고 저기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해온 건데요. 이 조선업체에 지금 이게 호재성 재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출업체는 어떨까요? 수출 기업에는 이게 좀 애로사항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서로 그렇겠네요. 예. 아, 그렇지. 배시로 뭔가 수출하는 데들은 예. 그 명함이 좀 이렇게 교차하는 이제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은 화장품, 반도체, 배터리, 뭐 조선 그리고 자동차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안 좋아서 시장이 막 이런 거 아니죠.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런 게 그 제도의 문제라는 부분 그리고 제도의 부분이 어떻게든 간에 결정을 내서 그리고 특히 세제 부분이 결정을 내줘서 시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계속 그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거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여러 고민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있겠습니다만 제 요즘 들어 가장 큰 고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이런 고민이 아니고 크게 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할 건가에 대한 고민 중에 막 뭐 뉴스 나오고 뭐 수주 소식 들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서 그냥 그때 나오는 즉시 내가 접한 하여튼 최신의 정보에 따라 빨리 사서 이익 보고 팔고 요 스타일로 가면 좀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로 갈까? 벌 것 같아 진짜. 왜냐면 뉴스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 큰 욕심은 안 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딱 제 접하는 순간 빨리 사서 그냥 고민 없이 빨리 사서 10% 15%는 무조건 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때 딱 15% 받고 빨리 팔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지. 어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부안해동 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뉴스의 호재성 뉴스의 키워드 워딩들 있죠. 그 워딩을 알고리즘으로 해서 거래하는 알고리즘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론이 보시는 것보다 더 빨리 거래가 되겠죠. 그런 투자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거래를 하죠. 그런 거래를 좀 그런 거래 외에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많이들 저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엠바고 했는데 엠바고 한쪽에서 뭐 돈 주고 뭐 뿌렸다 뭐 이런 이상한 뉴스도 막 돌아다니고 해요. 그런 의심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접해서 정보를 접한 후에 거래하는 경우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보다 빠른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큰 욕심 안 내고 나보다 빠른 사람 더 먹는 거 오케이. 나는 조금 늦었지만 그들만큼 못 먹어도 그래서 좀 적당히 먹고 빠져.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게 이제 단기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단기 거래는 정보로는 안 되는 게 단기 거래는 전업으로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될 근데 이걸 샀는데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한번 보면 이건 좀 어렵죠. 맞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 오늘도 큰 거 하나 또 배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